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 금요일 날 얘기하려다가 현대자동차 관련 코나 EV 그 단종 소식 때문에 그날 얘기를 못하고 제가 여기다 손으로 지우고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좀 공부를 했던 건데, 가솔린 엔진은 약간 내용이 달라요. 첨가제가. 가솔린은 휘발유잖아요. 휘발성. 그래서 약간 세정 성분이, 우리 휘발유를 뿌려갖고 뭐 이렇게 물건도 닦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가솔린을 사용하는 엔진의 구조는 그 안에 설계된 부속품들이 디젤하고는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분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휘발유는 연료 첨가제를 썼을 때 옥탄가의 비중을 높이거나 또는 뭐 휘발 성분이나 세정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크게 원래 띄고 있는 연료의 성분에서 많은 변화치를 갖지는 않아요. 더 좋게 뭔가를 해주거나 보강해 주거나 이러면서 내연기관의 폭파 행정에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물론 해를 주는 제품도 있겠죠. 지나치면 독이 되니까. 근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 이 경유 같은 경우 이제 연료 첨가제가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걸 보면 조금 과장하면 수백 가지 됩니다. 수백 가지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 성분과 목표 지향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나오는 저거를 그냥 사죠. 왜? 본인이 본인 차의 엔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산하거나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광고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솔린, 휘발유하고는 성분 차이가 있는 디젤, 여기서 디젤은 경유를 말합니다. 가솔린 휘발유하고 디젤 같은 경우는 성분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은, 쉽게 경유는 가솔린과 다르게 윤활 성분을 이 경유 자체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윤활 성분.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윤활 성분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게 경유란 말이에요. 디젤. 자, 그러면 연료 첨가제의 경우 각각의 성능에 맞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백 가지의 제품군이 있는데, 그 제품군은 워낙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성분과 성능에 포커스를 두고 만듭니다. 제가 지금 일정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연료 첨가제의 경우 각각의 성능에 맞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별 3개를 쳐놨어요. 특정 첨가제의 경우 세척, 세정 성분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세척, 세정 성분이 강하게 들어가 있으면 노후된 차량이라든가 좀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이 카본 슬러지가 끼거나 그랬을 때 이 특정 세정 또는 세척 성분이 강함으로써 싹 청소를 하게 되죠. 싹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연료 첨가제를 넣었을 때 운전자는 뭔가 내 차가 달라짐을 느껴요. 왜? 오래되면 이물질이 끼거나 우리 관들, 그 연료관이라든가 사람의 혈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나이가 많이 들면 혈관도 노폐물에 혈관의 관의 어떤 흐름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기죠. 노폐물이 쌓이면서. 디젤의 경우 커먼 레일을 쓰기 시작한 예전에 카브레타 방식에서, 불안자 방식에서 커먼 레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고압의 라인을 따라서 연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라인들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특정 첨가제의 경우 세척, 세정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확 청소를 해주면 운전자가 이 첨가제를 넣었을 때 이 첨가제 넣고 나 이거 좀 괜찮다 이런 게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그로 인해 고압을 생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연료 펌프가 이 안에 벨트를 걸어서 돌던 뭐를 돌아서 돌려가지고 고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고압 레일을 타고 밸브 등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연료를 뿜는 거죠. 그 안에는 윤활유가, 이 경유 안에는 윤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유가 이만큼이 있어. 여기에 윤활 성분이 이만큼 2% 섞였다고 해봐. 2%. 그러면 98%는 경유랑 뭐 다른 거랑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경유를 주유소에서 넣었어. 주유구에다가. 근데 가득 넣은 것도 아니고 뭐 한 절반 정도 넣었어요. 한 3만 원어치 넣었어. 절반 정도 넣으면 이만큼이 차겠죠.
그러면은 윤활 성분도 이 전체 탱크 대비해서 이제 한 1% 정도 차겠죠. 작게. 얘도 한 40, 뭐 절반이니까 90을 45, 49 정도 차는 거죠. 49. 이렇게 찼어. 근데 여기다가 연료 첨가제를 넣었어. 그러면 요 적은 양의 윤활 성분을 세척 성분이 강한 첨가제가 들어가게 되면 윤활 성분의 농도를 흐리게 만들어요. 윤활 성분의 농도를 흐리게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연료 펌프가 요런 통 안에서 이렇게 생긴 게 돌면서 고압의 압력을 만들어냈는데 이 안에는 연료가 막 움직이고 있겠죠. 연료 펌프에서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가 이제 연료 펌프가 아니라 고압 펌프죠. 고압 펌프. 그럼 이 고압 펌프에서 얘가 막 돌면서 고압의 압축 압력을 통해서 회전 원심력이든 뭐든 여기서 이제 압력을 만들어내는 원리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얘가 이제 빙빙빙빙 돌면서 고압력을 만들어내. 원심력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대부분 다 연료가 차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첨가제가 들어가서 윤활 성분의 농도를 흐리게 해버리면 얘 안에 들어가 있는 경유가 오일 성분을 머금고 이 쇠가 안에서 도는 거에 윤활 작용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윤활 성분을 흐리게 만들면서 저해에 따른 윤활 성분 저하에 따른 데미지 가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미지 가격을 통해서 여기와 밸브라든가 인젝터 쪽에 관련된 부품이 데미지에 의해서 부품들이 깎여 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쇳가루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노 사장, 너 지금 말 똑바로 해라. 너 지금 굉장히 민감한 걸 건드리고 있다. 도대체 근거가 뭐냐? 모든 첨가제가 쇳가루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 특정에다가 별 3개를 딱 쳐놨잖아요. 특정 첨가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디젤차를 사용하는 오너분들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디젤차 쇳가루를 치시면 오너분들의 볼벤 소리와 후기와 증명되는 영상과 자료가 수백 개가 넘어요. 내 차에서 쇳가루가 나온다. 엔진 오일 가려고 오일을 내렸는데 쇳가루가 엄청나게 나온다. 이런 디젤차에 쇳가루가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논평과 시각은 저급 한국 경유의 비중을 두고, 그래서 노사장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유가 저급이래요. 되게 후지고 싸구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유를 쓰면 디젤차에서 쇳가루가 나온대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경유가 싸구려면 이 고압 펌프에 들어가서 이 고압 펌프의 작동이나 또는 밸브라든가 이런 게 움직일 때 그 싸구려 경유 때문에 당연히 마모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쇳가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다른 시각도 필요해 보인다. 왜냐? 왜 여기서 노사장이 다른 시각에 필요해 보이냐라고 하면 한국은 한국의 환경 규제에 따라 일반적인 경유와 친환경을 위해 바이오 디젤을 섞는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실된 자료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으나 완벽하게 확인되는 여러분들한테 촌철살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언론사의 며칠자 기사는 없는데 내가 본 내용에 보니까 바이오 디젤을 3% 정도 섞는데 확인할 바는 없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언론사에서 어떤 날짜에 이 기사를 정확히 썼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걸 봤는데 못 찾겠는 거야. 바이오 디젤을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경유에 섞어요. 그러면서 환경 규제 때문에 바이오 디젤을 섞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아는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바이오 디젤을 섞었을 때 환경 규제치의 만족도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섞어요 했더니 과거 정부에서 바이오 디젤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걸 많이 만들었는데 소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디젤차에다 섞는다. 아, 그래요? 뭐 확인되는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줄 수는 없다.
왜냐면 이게 뭐 미감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자료를 함부로 내부 자료를 내줄 수는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확인을 여기 보면 바이오 디젤 법적으로 섞습니다. 맞네요. 바이오 디젤을 섞어요. 근데 바이오 디젤을 섞음으로 해서 경유의 품질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노사장이 궁금한 건 뭐냐?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정유사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들의 디젤을 넣으면 엔진이 망가져도 되는 저급 경유를 생산해서 판매할 이유가 있느냐? 나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SK, GS, S-오일, 현대 이런 정유사들이 엔진이 망가지는 거하고 본인의 비즈니스도 뭔 상관이야? 이 사람들은 기름이 많이 팔려야 기업이 돈을 버는데 저급한 경유를 만들어서 엔진이 망가져도 되게끔 저급 경유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기술이 엄청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만드는 경유가 저급하대. 그래서 디젤 엔진 오일에서 저급한 경유를 쓰기 때문에 쇳가루가 나올 수 있대. 만약에 정유사들의 기름이 저급하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거죠. 근데 나는 정유사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차의 엔진이 망가지는 저급한 경유를 팔까?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는 생각했지. 이런 것들이 민감해질 때,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하고 뭘 할 때 케미컬류를 판매하는 업체들하고 정유사하고 자, 만약에 케미컬 때문에 쇳가루가 나온다. 케미컬 되게 민감하죠. 안 팔리겠죠. 자, 정유사들이 파는 기름 때문에 쇳가루가 나온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거 안 살 수 있어요? 디젤? 지금 당장 내가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경유 때문에 쇳가루가 나온대. 그래서 경유 안 넣어요? 이거 넣어야 돼. 이게 안 넣을 수 없지. 일하는데 어떻게 안 넣어? 나도 지금 디젤차 타는데 이거 넣으면 SK나 GS나 S-오일 넣으면 쇳가루 나온대. 지금 많은 사람들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 엔진오일 쇳가루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름 때문에 나온대. 그럼 기름 안 넣어? 안 넣을 수 없잖아. 근데 만약에 케미컬 때문에 쇳가루가 나온대. 케미컬은 안 넣을 수 있지. 안 넣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러면은 누가 이거를 죽어라 막을까? 누가 이 진실을 죽어라 막는 입장에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만 뭔가 되니까 2012년도 2%를 시작으로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3% 수준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음. 딱 맞네. 내가 여기 3%라 그랬잖아. 딱 맞네. 여기 JW 청님께서 시행령의 연도별 혼합 무비율을 쭈쭈쭈쭈 해갖고 딱 맞네. 그러면 이건 난 강력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네. 바이오 디젤을 현재 섞고 있대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노사장 저 새끼가 뭔데 저런 걸 갖고 자꾸 의심을 하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SAE 뭐의 약자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퓨얼 앤드 누브리칸츠에 보면 볼륨 .11 넘버 .4 2018년 319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그러면 대략 18페이지 정도 되네요. 18페이지에 거쳐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퓨얼 앤드 루브리칸츠의 에세이 기사를 보면 기사인가 논문인가 그래요. 여기를 보면 제가 쇳가루 나오는 걸 아까 엔진 오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연료 필터가 도는 거니까 연료 라인, 연료 필터하고 커먼 레일이라든가 이런 안에 쇳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정정. 제가 아까 얘기를 오일을 갈 때 나온다고 했나 봐요. 쇳가루는 연료 필터와 커먼 레일, 라인 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오일에서 나온다고 아까 얘기를 했대요. 오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료 라인과 관련돼서 쇳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이런 과학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기관인가 봐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첨가제 사용 시의 커먼 레일 등의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한 400시간의 나토 실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나토가 뭔가 보니 노스 아틀란틱 트레이리 올가니제이션. 영어 어려워요. 영어 어렵습니다. 이 400시간의 오르가즘 테스트, 올가니제이션 테스트를 한 거죠, 얘네가. 그리고 400시간이 될 때까지 50시간마다 체크를 하였고, 결과는, 저런 연료 첨가제를 사용했던 내연기관의 실험 대상 엔진에서 이제 400시간 실험이 끝나고 나서 낮은 분사량의 시점에서 레일 압력 제어 오류가 확인되었고, 고압 펌프의 입구, 체크 밸브의 심각한 캐비테이션 이게 캐비테이션이 뭐야 이거?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면 캐비테이션에 손상이 왔고 밀봉 품질이 저하됐다. 그래서 쇳가루가 나왔어요. 여기 SA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퓨얼 앤드 루브리칸트에 가서 보시면 쇳가루가 나오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부품들의 손상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윤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연료 첨가제의 특정 제품이죠. 모든 연료 첨가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료 첨가제에서 윤활 성분이 강한 것들도 있겠죠. 걔네들은 여기에 데미지를 주지 않겠죠. 근데 세정과 세척 효과가 강한 첨가제를 넣었을 때는 윤활 성분이 저하되면서 데미지 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영어 발음이 죽이죠.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사투리를 이빠이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저급한 경유가 문제가 돼서 고압 라인이라든가 연료 필터에 쇳가루가 발생할 확률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런 대형 정유사들이 우리나라 정유사 기술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떤 가짜 유사 기름도 유통이 되고, 또 주유소들에서 그거를 막 깡통에다 주유소 탱크를 막 이렇게 좀 거시기해서 막 팔고 하니까, 과거에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5년 전에는 대부분의 논평과 시각이 저급한 경유를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이런 정보를 확인해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윤활 성분이 떨어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데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연료 첨가제를 고를 때 내 차에 적합한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딱 하나를 물어보죠. 야, 노 사장, 너는 네가 파는 카타민은 좋으면서 남이 파는 첨가제는 안 좋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첨가제가 다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첨가제가 있어요. 이런 성분을 강하게 넣는 첨가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결과들을 토대로, 또는 네이버와 구글의 현재 차주분들이 쇳가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자료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노 사장은 카타민을 파는데 지 거는 좋대. 내가 무조건 내 거 좋다고 했나요? 카타민을 써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대응을 하고 연구를 해서 문제된 거 있으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카타민을 써서 그런 분이 없고, 내가 카타민이 연비가 좋다 그래요? 고성능이 나온다고 합니까? 카타민은 딱 하나예요. 저분자 기술이 된 오일 성분을 좀 더 넣어서, 원액을 넣어서 전체 오일량을 살짝 저분자화 시켜서 마찰 저항 계수를 떨어뜨려서 엔진이 보들보들하다. 엔진이 그냥 부드러워졌다. 난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카타민을 넣었더니 엔진이 보들보들하고 조용해졌다. 제가 지금 말하는 주된 포인트는 세척 세정 성분이 너무 강한 걸 썼을 때 올 수 있는 데미지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내가 연료 첨가제를, 저는 늘 그러잖아요. 나는 연료 첨가제 안 넣는다고. 왜 노 사장은 연료 첨가제를 안 넣을까요? 가솔린이 됐던 디젤이 됐던 노 사장, 늘 사람들이 뭐예요? 노 사장 연료 첨가제. 저도 연료 첨가제 PPL 몇 군데 왔었어요. 근데 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저는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쁜 거는 저는 몰라요. 왜냐면 넣고 또는 안 넣고 부작용이나 좋은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왜?
내가 연료 첨가제를 잘 안 쓰니까 나는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연료 첨가제를 넣을 거면 나는 연료 필터를 바꿔버리니까 저는 안 쓰니까 모르는, 내가 언제 나쁘다 그랬나요? 내가 안 쓰니까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염두에 두고 염두에 보고 그리고 나서 내 차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 후에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연료 필터나 커먼 레일에 문제가 생긴 쇳가루가 나중에 커먼 레일을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료 계통에 생기는 문제가 쇳가루가 나왔다 그러면 심각하게 본인이 지금 엔진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있는 첨가물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리로 가겠습니다.